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이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2.3%대, 다우존스 1.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목요일날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급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금요일에 상당히 좋았었고 뭔가 이제 좀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그런 기대감을 뒤로 한 채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부진한 소매 판매 영향, 그리고 또 영국의 재무장관 교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금융주들 실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가 7%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이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또 내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락을 겪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도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2134포인트라는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화요일날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그런 가운데 뭔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실 목요일날 하락을 했지만 금요일에 워낙 또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모습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CPI가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었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코스피가 2%대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지수도 무려 4%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봤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12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의 원달러 환율을 감안한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한 1715포인트 정도 선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15포인트라는 선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10년 내의 거의 저점 수준이에요,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요일에 반등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듯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도 시장의 레벨이 도달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시장도 사실 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사실 요즘에 최근에는 제가 일요일날 관심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관심 종목도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방송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어도 기술적 반등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연준의 각종 인사들의 발언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변동성이 이때 변동성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의 시장은요,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면은 좋겠지만 또 반등이 세거나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전을 펼치기도 어려워요. 반대로 떨어질 때 손절해버리고 올라갈 때 쫓아가 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역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사놨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다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좀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잘 견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좀 지금 상당히 과매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은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어요. 개파락을 하고 낙폭이 컸지만 오후장에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정도 자리에서는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전인데 주가가 이렇게 정말 폭락을 해버리면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증시는 10월에 좀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반등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충분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요동을 쳤는데 또다시 또 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각종 기업들의 실적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싶고, 또 11월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전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10월 이제 거의 또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각종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에 금요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등 계속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FOMC 회의에 대한 또 금리에 대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변동을 줄 거예요.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지금 다시 한번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고 이러면서 시장의 급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금리가 안정되고 뭐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거고, 또 금리가 또 불안해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저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모아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거는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마냥 죽지만은 않아요. 마냥 죽었으면 IMF가 왔을 때 죽었어야죠.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죽었어야죠. 근데 IMF 이후에도 다시 1000포인트의 호황이 왔고, 또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다시 2000포인트 호황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3300포인트라는 호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200포인트라는 좀 상당히 힘든 시기지만 여기서 잘 견뎌내시면 다시 3000포인트, 그리고 이제 또 신세계 4000포인트가 갈 때 웃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좀 좋은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또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주식 삼성전자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자면은, 사실 뭐 3분기 실적도 좋지 못하고 뭐 그러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나름대로 주가도 양호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런 안 좋은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가 반등 타이밍이다. 이번에도 좀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슬슬 이제 반도체 업황에 반등 초입 구간으로 진입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8만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5만원대까지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또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여기서 욕심을 부릴 자리는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해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8만원인데요. 충분히 9만원대까지 한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장사업 부분이 이제 흑자전환을 하고 이 기여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LG전자의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전이 아무리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백색 가전 시장은 LG전자잖아요. 프리미엄 가전 부분의 입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권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